지구과학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잖아. 일본이 뭐가 문제냐면 일본이 특히나 이 화산하고 지진이 심한 데거든. 원래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지구과학이라는 단원이 없어.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지구과학이 어떻게 보면 물리에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지도 보면은 포인트,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야. 어떤 포인트냐면 자세히 봐봐. 이게 지금 세계 지도거든. 근데 지금 파란색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화산이 일어나는 지점을 표시해 놨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데는 아예 없어. 지진 화산 자체가. 아시아 대륙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없어. 이상하게 봐봐. 심하게 몰려있어 이렇게. 그제? 심하게 이렇게 몰려있다고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양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는 없단 말이야. 없는데 이런 데 심하게 몰려있다고. 이런 데도 심하게 몰려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본 거야.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야. 저기에 지진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왜 많이 일어날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마디로 지각들이 움직이더라 이거야. 움직여. 지각이 움직여버려.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 이걸 판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마찰이 생기면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덜컥하는 거야.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판과 판이 만나는 이런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화산도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론이 있어. 선생님이 여행을 다녀도 절대 여기는 안 갈 거야. 근데 2년 전에 대만을 가져가는 거야 친구들이. 그리고 대만 나 안 간다고. 근데 얘들이 다 예약을 다 잡아본 거야. 예약을 싹 잡아서 대만 가요. 대만 또 지진 화산 많거든. 다 잡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가려고 했어 2년 전에. 근데 코로나 터져갖고 취소됐지. 내가 가본 모임에서 말했지. 야 앞으로 혹시 여행 가더라도 대만은 아니다. 그래서 대만은 가지 말자. 쌤이 절대 일본, 대만, 미국 쪽에서도 그 캘리포니아, LA 쪽 이쪽은 가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이쪽, 칠레, 페루 이쪽도 위험한 지대거든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쪽. 쌤 친형이 터키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나 같으면 안 가 절대. 이런데 터키 막 이런데. 그 다음에 여기 남아시아 쪽에 저기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화산 지진이 심해. 여기 옛날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 지진의 일. 또 넘어갔네. 이렇게 오늘 급하냐. 쓰나미 밀려온 데 있잖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잖아. 쓰나미 밀려온 사건이. 지도로 보면 지금 이쪽이야 이쪽.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 그래갖고 이쪽으로 여기가 중국 쪽이고 여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게. 이름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인도거든. 인도. 조금만 더 떼볼까? 지구와 관련 책임지도 잘 알아야 돼.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인도란 말이야. 인도.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 근데 중국 대륙에서 밑으로 삐져나온 이 반도가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야 자체가.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말레이시아부터 해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태국 막 이쪽이 다 몰려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남아시아제. 동남아시아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필리핀까지 다 포함하고 막 인도네시아 포함되는 거고, 남아시아가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데 쓰나미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몰려드는데 심하면 어디까지 오냐면 이 쓰나미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유명한 소말리아거든. 소말리아. 여기까지 밀려들어가고 여기 쑥대밭이 돼버렸어 제가. 이런 데는 얼마나 심했겠냐 이거 제가. 거의 이재민만 10만 명 이상? 상당히 했었지 그때 사건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판과 판의 경계거든요.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10년이면 결혼해 10년 정도 되면 신혼여행 갈 때 인도 가지마. 절대 가지마. 차라리 가려면 쌤이 추천할게.
남태평양 쪽에 섬들 많거든. 너무나 아름다운 섬들 많아. 인도로 가 차라리. 거기는 안전해. 비행기를 좀 많이 타고 가야 되는데 하와이도 생각보다는 안전해요. 하와이는 나중에 배울 건데 하와이도 차라리 괜찮고 안 그러면 있는데 괌, 사이판 이런 데 이제 화산 지진이 없어. 호주도 괜찮긴 해. 근데 호주는 이제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갈만하다. 호주의 택시 기사들은 전부 인도 사람이야. 호주 사람들은 택시 운전 안 해. 이민자를 그렇게 받는 거야. 호주에서 빵 만드는 사람 호주 사람 없어. 거의 이민자, 아시아 이민자들만 받아. 호주가 나라를 근데 숫자가 적잖아 인구가. 그러면 해년마다 이민자를 받거든. 근데 이제 기술직으로 받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타일 붙이는 거잖아. 타일. 이 타일 줄 줄 알고 서울 저기 호주에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타일 줄 줄 알고 가서 돈 많이 벌거든. 1년에 연봉 4억 막 엄청 많이 벌어 자체가. 그래서 이런데 안전하고 아프리카는 갈 데가 별로 없고 유럽에서는 거기만 조심하면 돼. 이쪽으로 타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타고 가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맥 이쪽만 좀 주의하면 특별하게 없어. 이런데 그렇게 구성되고 미국에서도 서부로 놀러 가지 말고 웬만하면 동부로 놀러 가는 게 좋아요. 허리케인만 안 온다면. 허리케인은 어차피 태풍이라 지각 변동은 관계없고 날씨만 잘 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돼. 그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 그 1박 2일 지금 하고 있잖아. 옛날에 1박 2일 어디서 찍으려고 했는지 알아? 남극에서 찍으려고 했어. 남극에서 1박 2일 하려고 했고 강호동이 스케줄이 엄청 많았잖아. 그 당시 강호동이 할 때니까. 강호동이 저기 남극까지 가려고 생각해보면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스케줄을 2주치를 뺀 거야. 2주치를 빼기 위해서 2주치 녹화분을 다 찍어놨어. 다 찍어갖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칠레 끝에 가갖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 저 남극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어. 무슨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고 못 가게 된 거야. 다시 빠꾸가 못 갔어. 그래서 1박 2일 남극편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시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 당시에. 그래갖고 취소가 됐거든. 전면적으로. 그만큼 위험한 도시야.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1박 2일. 쌤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걸 가르치니까. 칠레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그 지각이 멘트 위에 떠 있거든. 멘트 위에 떠 있어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보자. 포인트가 뭐냐? 또 넘어갔냐? 이게 도대체 잘 넘어가냐? 선생님 마음이 급한가 보다. 지각변동, 주로 화산하고 지진. 스포성맥은 좀 이따 배우자. 좀 어려운 얘기니까 화산, 지진 같은 거 대륙 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각변동이라고 한다. 이유는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건 태양 에너지랑 관계없어. 태양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구 내부 에너지. 에너지 흐름과 직권의 변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하면서 축적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방출될 때 순간적으로 화산이라든지 지진들이 발생한다. 변동대, 지각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산이 많이 일어난 지대를 화산대,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대. 이거를 지도상에서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킨 거. 요렇게 연결시킨 거. 거의 연결이 돼. 선을 긋다 보면 세계 지도에서. 그래서 화산은 화산대끼리 연결을 시켜보고 지진도 지진대로 연결해봤더니 재밌는 게 뭐다? 화산대하고 지진대하고 겹쳐.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대가 많아. 일반적으로 다 겹치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겠냐? 거의 일치한다. 지진과 화산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어디야? 후지산. 그렇지. 후지산도 화산이야 그래. 일본이 뭐가 유명하냐 또? 일본 여행 갈 때 어떤 여행 많이 가? 패키지 중에. 그렇지. 온천 여행을 많이 간다고. 일본이 온천이 엄청 많아. 왜? 화산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지각 바닥 그 땅속 타고 들어가면 마그마가 졸라 많다는 얘기야. 언제라도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그마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지열 발전도 괜찮지. 그리고 화산이 엄청나게 유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천이 엄청나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일본 위쪽으로 가면 홋카이도 같은데 위쪽에 있는데 그런데도 그 원천이 엄청 유명해. 자체가. 그래서 화산하고 거의 지진대는 거의.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조금 흔들린 건 일본 사람들 놀라지도 않잖아. 그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깜짝 놀래잖아. 흔들려 난리 나는 거잖아. 자체가. 지진이 잘 안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좀 특징이고 주로 대륙의 주변부 무슨 얘기냐 중앙 말고 가장자리 주변부란 뜻이야. 그쪽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좀 더 광범위하고 화산대는 조금 더 좁고 지진대는 좀 더 광범위하고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반드시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지진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봐봐 파란색 이거 지진은 있지만 화산은 없잖아.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리고 어디에 많냐면 태평양 주변부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많다. 그래서 이 태평양을 끼고 이게 돌잖아. 이게 지금 고리 모양이거든. 고리. 그래서 고리를 한자로 하면 환이 돼. 환. 고리 환자. 그래서 여기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돼. 또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시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있거든. 여기가 그 유명한 인도 위쪽으로 타고 올라간 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유럽 쪽에 알프스 산맥 가까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쪽이 뭐냐면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써져 있네. 화산대. 이게 동시에 만나는 곳이 여기야. 쌤 중3 때 말해줬나?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심심해하고 이 세계 지도를 집에다가 그렸어. 그래 돈이 없어서 그렸어. 전지 사다가 전지를 칸으로 다 나눠갖고 사이가부터 펼쳐놓고 그리고 다 일일이 하고 싹싹싹 그렸어. 세계 지도.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도상의 위치 같은 거 다 알 수 있다고. 대충 나라 한번 볼까? 남미 남아메리카지. 이쪽으로 칠레라고 했잖아. 칠레, 페루 이쪽으로 타고 여기가 중남미, 중미 그 중앙아메리카 쪽인데 원래 저기 유럽에서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몰랐어요. 대륙 자체를.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올라가려면 아시아를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실크로드. 이게 그 유명한 실크로드야. 왜 실크로드겠어? 실크가 그렇지 비단길이잖아. 비단.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무역을 많이 했는데 육지로 가는 게 상당히 불편해. 그때 당시는 이제 잘해봐야 수송수단이 말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산도 높고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중간에 산적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가면 편하긴 한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걸 바다를 통해서 저기 아시아를 가려면 아프리카가 막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돌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가 남아메리카 공화국이거든. 여기 끝에가 도는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희망봉이야. 희망봉. 왜냐면 여기 딱 도는 순간 이제 아시아가 이쪽으로 보이거든. 인도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삥 돌아. 지금 이렇게 안 돈다?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를 파버렸어. 강을 냈어. 강을 한마디로.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야. 이집트에 있지. 이게 1920년도인가? 이때 진짜로 땅을 파본 거야. 그래갖고 길을 내본 거야. 그래갖고 물을 채워갖고 배가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중해 통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면 바로 되거든. 자체가 한 바퀴 안 돌아도 되는 거지.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뚫겠냐? 기술력이 안 되니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통해 옛날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인도까지 먹는 거야 이게 자체가. 그래서 그럼 반대쪽으로 가보자 해서 가본 건데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처음에 발견된 여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름이 서인도 제도야. 인도라고 생각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 근데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나라로 보면 봐봐 이쪽이 동해안이고 서해안이잖아.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서해안이고 동해안일 거 아니야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서 이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자체가. 묘하다. 그럼 동인도 제도인데 거꾸로 됐네 이게 자체가. 하여간 그래서 이름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넥테고는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에 서인도 제도가 생겨버린 거야. 이 지역 자체가. 그때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더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바로 간 게 아니야. 얘가 미국 플로리다거든.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본 거야. 지금 이렇게 가본 거야. 지금. 근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나중에 이제 이걸 왜 가르쳐주냐면 해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 해류. 옛날엔 돛담배를 타고 갔잖아. 해류를 타고 흐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못 간 거야.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체가. 그래서 이 중미가 먼저 발견된 거죠 자체가.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메리코 베스푸치야. 그래서 이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된 거야. 콜럼버스가 먼저 간 게 아니야.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먼저 가고 그래서 아메리카가 돼버린 거지 자체가. 그래서 이거 해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 유럽으로 갈 때는 이 해류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타고 해류를 가야 돼.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자체가. 해류가 이렇게 도는 거야. 옛날에 돛담배가 어쩔 수가 없었어.
하여간 이쪽으로 갔고 여기 중미 같은 거 뭐 온두라스, 에콰도르 좀 밑에 있구나. 여기가 멕시코, 여기 멕시코. 이쪽이 이제 쿠바 섬, 쿠바. 이제 여기가 북아메리카, 미국 쪽이지. 그다음에 여기가 캐나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알래스카. 이렇게 잘려갖고 여기 미국 땅이고 여기는 캐나다거든. 이거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 소련 땅이었는데 돈 주고 팔았어. 미국에서 샀어. 근데 러시아는 이게 없다, 그냥 필요가 없어서 그냥 여기가 생각해봐, 추울 거 아니냐. 그냥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석유가 화불나게 많이 나와버렸지. 난리가 났지.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 좀 있는데 이쪽으로 보고 이쪽이 캄차카 반도. 하여간 이쪽으로 가서 일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섬나라 필리핀.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네시아. 거기가 파푸아 뉴기니 있고 뉴기니 섬이거든. 이쪽으로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유명한 뉴질랜드. 요렇게가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가 돼, 자체가. 이게 제일 큰, 세계적으로 여기서 지진 화산이 70%가 일어나. 이 지역 내에서. 이쪽으로 놀러 다니지 말라고. 두 번째, 여기서 다시 똑같이 출발해서 뉴질랜드 출발해갖고 인도네시아를 타고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남아시아 캄차카 반도 쪽으로 해갖고 인도 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타고 올라가서 터키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탈리아 위쪽 알프스까지 가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공통점은 바로 이 뉴질랜드하고 뉴기니 섬이에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은 화산대 지진대요. 세 번째가 여기야, 여기. 바다 밑에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무슨 바다냐? 대서양. 여기 태평양. 세계 지도를 좀 알아. 지구과학이 좀 이게 필요해. 세계 지도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두면 진짜 좋은데. 태평양, 여기 태평양이 저기 대서양이잖아. 대서양. 대서양 중앙에 바다 깊은 곳에 이게 뭐가 있냐면 해령이 있어. 해령.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있으니까 중앙해령 지진대 화산대라고 해서 여기가 여기 어디까지 올라간지 알아? 이 섬이 그 유명한 이 섬이 아이슬란드고 여기가 지금 큰 섬이 그린란드야. 그린란드. 아이슬란드가 꽃보다 청춘에서 나왔었어. 그때 정부랑 막 누구랑 같이 갔던 남자애들 막 갖고 왔는데 이 아이슬란드는 이 중앙으로 이게 지나가거든, 해령이. 그래서 이렇게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도 이제 동태평양 해령대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가. 크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 세계적으로 지진대 화산대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를 과학자들이 진짜 저기 1900 그 년도 초창기부터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했더니 뭐 이런 데이터는 금방 나올 거 아니야. 뭐 지진 많이 나온 데가 다 뭐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더니 아까 말했지, 대서양은 대양의 가운데에 있게 된다고.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70%라고 했는데 80%네. 더 많네. 그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불의골이라고 표현한다고. 불의골. 하도 화산 지진이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해령대, 아까 해령도 뭔지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네, 포인트가 이제 이거야. 이거 판 구조. 한마디로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돼 있더라. 판으로. 그래서 판으로 지금 보이는 판이지. 요렇게 큰 판. 이게 태평양 판. 이게 차이 필리핀 판.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가 유럽하고 아시아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판이고 여기 아라비아 판, 아프리카 판, 남아메리카, 여기 카브리 판, 북아메리카 판. 인도하고 호주가 같은 판대기야. 놀랍거든. 일본하고 호주하고 같이 붙어 있어. 판으로 돼 있는데 이런 판들이 대륙 이동하면서 움직이더라.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설명해야 돼. 판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돼. 이게 반지름이 6,400km거든. 6,400km인데 여기 2,900km가 멘틀이야. 2,900km까지가 멘틀인데 그 중에 여기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야. 지금 확대한 거야. 지각이 보통 대륙 지각이 이만큼이고 해안지각이 이만큼이야. 두께가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워 자체가. 대략 이게 겁나
이게 지금 6,400이라고 2,900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꼴랑 35kg밖에 안 되네. 여기는 5kg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달걀로 보면 껍질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지각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이. 예. 지구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은 해양 지각이고 육지 밑에 있는 지각은 대륙 지각인데 그것들이 전부 어디에 떠 있다? 멘틀 위에 떠 있어. 막상 우리가 여기까지 뚫고 들어가서 본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각이잖아. 여기 있는 지각이고 이건 멘틀이잖아. 그럼 이 사이에 딱 눈으로 보면 구별이 그냥 안 돼. 얘도 암석이고 얘도 암석이야. 실제로는 구별이 정확히 안 돼. 성분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대략 그래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붙어 있는 게 뭔가 붙어 있어 실은. 멘틀하고도 붙어 있어 자체가. 근데 문제는 지각하고 상부 멘틀은 붙어 있는데 한 100km 정도. 깊이 100km. 그러니까 깊이 100km라는 얘기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 대륙 지각이 대략 35km라고 두께가. 해양 지각은 5km란 말이야 자체가. 이게 5에서 35km인데 100km까지라고 했으면 상부 멘틀이 포함된 거라고 지금 자체가. 이게 다 붙어 있다고. 이게 다 붙어 있다고. 여기까지 붙어 있어. 그 밑에 있는 멘틀이 있거든. 그 밑에 있는 멘틀을 뭐라고 하냐면 상부 멘틀이라고. 멘틀 위에서 위쪽에 있다가니까. 위쪽에 있는 멘틀, 상부 멘틀. 이 깊이가 어디까지냐면 400km까지인데, 그러니까 100부터 400km까지의 이 상부 멘틀 자체는 이게 움직여. 놀랍게도 움직여. 고체인데, 이거 분명히 고체야, 고체. 고체는 맞는데 이게 흐물흐물한 고체, 젤리같이 흐물흐물한 고체라 아주 천천히 움직여.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서 이게 상부 멘틀하고 지각이 이게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져 버려요. 그래서 상부 멘틀하고 이 지각을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암속권이라고 하는데 100km까지는 암속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판이라고 표현한다. 이 판이 그 밑에 있는 멘틀이 움직일 때 같이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서 지구가 둥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놈도 있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부 멘틀을 뭐라고 하냐면 연약하다 그래서 부들부들하다 그래서 연합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멘틀을 다시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 간단히 여기서 표현하면 외액이 엄청 뜨겁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그거 했을 거야. 열의 전달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가 있다 했다고. 복사는 다이렉트로 오니까 신경 쓰지 말잖아요. 태양 복사에는 그냥 다이렉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복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대류의 차이점 말했잖아. 전도는 주로 고체 물질.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열을 가해주면 그 옆으로 열만 전달시켜주는 거야. 전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주로 얘들은 고체 상태의 물질들은 열을 옆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시켜주는 거야. 자체가. 근데 대류는 어떻게 된다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같이 흐를 수 있는 물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유체라고 한다고. 유체. 흐를 유자를 써서 유체라고. 액체나 기체는 자기가 직접 뜨거워지면 직접 이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순환하는 이유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강제적으로 이게 부는 게 아니라 이게 자체가 밀도가 달라지는 거, 온도가 달라지면서 밀도가 달라지면서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직접 순환하는 거야. 지가 직접 순환하는 거야. 대류라고 한다. 대류. 근데 대류가 되려면 주로 액체나 기체가 돼야 대류가 되는 거야. 근데 멘틀이 약간 뭘로 돼 있다고? 고체로 돼 있다고. 고체로 돼 있는데 고체로 돼 있으면 전도해 주는 게 원래 맞는데 흐물흐물한 고체다 보니까 유동성이 생겨가지고 약간 액체적인 성분이 띄어가지고 얘가 움직여버린 거야. 그래서 멘틀이 다 움직이진 않아. 외액이 엄청 뜨거우면 여기가 뜨거우니까 외액 윗부분이 뜨거우니까 여기 뜨거워져서 멘틀이 뜨거워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올라가면 식을 거 아니야. 식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식어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뭐가 발생한다? 멘틀의 대류가 발생한다. 멘틀의 대류가 발생한다. 원래 고체는 대류가 안 일어날 현상이라고. 근데 흐물흐물해져갖고 얘가 움직일 수 아주 천천히. 뭐 1년에 몇 센치 이 정도. 솔직히 1cm를 1년 동안 움직이다고 봐라. 뭐 하루만 보면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잖아. 그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지. 그래서 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멘틀 위에 떠있는 게 뭐라고? 지각도 떠있고 상부 멘틀이 같이 붙어있는 이 판때기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동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판하고 이 판이 둘이 부딪힐 때가 생긴다고 자체가. 물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멘틀이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럼 여기서 또 멘틀이 올라가고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딪혀갖고 솟아오른 것도 있고 팍 밑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되는. 그래서 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멘틀의 대류에서 판이 이동하면서 바로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 이게 지구과학원의 첫 단원에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 있어.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지 자체가. 그래서 이 판이 이동하면서 지금 봐봐 암석권 아까 말했지 100km까지 지각과 상부면들이 포함된 거. 그래서 지구가 한 대략 10개 정도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들이 움직이는데 이 연약권 100에서 400km까지가 고체지만 녹아있어갖고 일부가 녹아있어서 유동성을 띈다.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연약권은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항상 말했다. 밀도가 큰 게 항상 가라앉으니까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연약권이 암석권보다는 밀도가 커야지. 밑에 있으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순환을 하면서 된다. 판도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대륙을 갖고 있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것은 해양판이라고 해.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왜 대륙판하고 해양판을 구별했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수가 있거든. 만날 수가 있어. 근데 둘 중에 밀도가 더 큰 놈이 누구냐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 그러면 두 개가 만났을 때 밀도가 더 큰 놈이 더 밑으로 들어가. 이게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해양판의 밀도가 더 어쩐다? 밀도가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외워야 돼. 대륙판은 주로 화강암질, 해양판은 현무암질암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다는 거라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건 에어필로 놓고 지도상에서 보면 알아. 이런 판들이. 그래서 판이 이동해서 되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고 밀도가 뭐가 크다 작다 알아둬야 되고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뭐다? 이런 주관식 소수력 단단으로 나오면 깔끔하게 멘틀의 대류 5글자로 적을 줄 알아야 돼. 멘틀이 대류하면서 이렇게 대류하면서 그러니까 여가 멘틀 대류의 상승부거든. 상승부에서는 뭐 어떻게 된다? 판이 새롭게 생성이 돼서 밑에서 올라오고 새롭게 막 세양 지각이 생기거든. 생겨 밑에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강하는 부분이 생기잖아. 하강 여기도 이렇게 겹쳐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하강한 것은 판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항상 새롭게 판을 만들어지고 지각은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쪽으로 오는 판하고 이쪽으로 오는 판이 부딪히면서 마찰력이 생겨서 지진도 일어나고 그 열이 너무 심하면 암석이 녹아갖고 화산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도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여기서도 화산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판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에 대한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했지.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위에다 코코아 가루 떨쳐놓고 우유가 밑에 있는데 열을 가하면 우유가 돈단 말이야. 대류하면서 이 코코아 가루가 이동한다고 해요. 우유 위에 떠 있습니다. 자체가. 이거를 비유하는 거야. 판의 이동의 원동력을 알아보는 실험이지. 실험. 이게 지금 해야 될 게 금방 많긴 한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중간고사 볼 때는 선생님이 이거 지구과학원으로 설명해 줄게. 왜냐면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좀 더 간단하게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지구 자체가 한 대략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이런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판의 이동 속도는 다 틀려. 어떤 거는 1년에 1cm 이동하는 것도 있고 10cm 이동하는 것도 있고 방향도 다 다른 거지. 화살표가 판이 이동하는 방향도 이렇게 보는 거야. 양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여기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야.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여기는 둘이 만나는 곳이니까 판이 부딪히는 곳이지. 부딪히는 곳이 있고 생성되는 곳이 있고 이것도 나중에 지원으로 다 해줄게.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에 시작은 그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1900년 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베게너라는 사람이 있었어. 독일의 과학자인데 원래 기상학자였는데 지질학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누구 이런 생각 많이 봤지. 당연히 안 해봤거든.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거든. 맞냐?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제 봐봐. 이 부분이 여기에 딱 붙을 것 같아. 해안선이 딱 막장 붙이면 이걸로 생각하고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본 거야. 그래서 대륙이 혹시 이동했을까?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었어. 되게 해안선만 보고 처음에 그 생각을 했다가 물론 나머지는 막 안 맞은 것도 겁나 많지. 근데 진짜 궁금해서 화석을 조사해봤어. 화석을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 거 봤더니 여기에서 발견됐던 화석이 여기서도 발견되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여기서 발견된 화석은 여기서는 발견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대륙에서도 발견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뭐가 있었냐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산맥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 산맥이. 그러면 이거랑 여기다 딱 붙여봤더니 마저으로 산맥이. 딱 마저으로 산맥이. 놀랍게도. 이런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는데 그거라든지 화석의 이거라든지 옛날에 빙하가 이동한 흔적들도 딱 모아보면 딱 맞아버려. 이걸 보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었지. 이게 시작이었어. 이게 시작. 근데 그때 나머지 과학자들이 에이 우연히 치겠지라고 넘어갔다가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이 계속 발견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까지 나온 거죠. 판구조론.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100년도 안 됐어. 판구조론이 나온 지가. 그래서 지구가 판으로 구성됐고 지구는 그래서 움직이고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지진하고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현재는 어쩌냐? 어디가 위험한지를 다 알고 있다. 우리 한국에 살면서 지진 걱정 솔직히 안 하잖아. 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어. 왜? 조선시대 저기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어.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일어났다는 경우는 있어. 근데 그게 막 일어나고 막 뭐 몇십만 명이 죽었네 이런 기록이 없잖아. 물론 뭐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고 이건 있어. 천년 전에 뭐 발해의 기록에도 있긴 한데 막 그게 심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왜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라 합니다. 판구조론. 지구과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냐. 생각해봐.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백두산 터지면 난리 나온다. 영화 백두산 나왔잖아. 그게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백두산이 터지면 백두산 위에 천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 백두산 천지의 천지 수심이 있잖아. 우리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황해 있지, 황해. 거기 수심보다 더 깊어. 바다보다 수심이 더 깊어, 천지가. 거기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 화산 폭발하면서 그 물이 전부 증발해버리잖아. 그럼 전 세계를 덮어버려, 수증기가. 그럼 태양빛을 가려버려. 그럼 지구의 영평균 기온이 떨어져버려. 난리가 난다, 진짜로. 백두산 터지면 난리 나. 하여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생활에 중요하잖아. 그거를 배우자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다. 목적. 멘틀 대류 146, 147 꼴랑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이거랑 관계되는 게 바로 이제 149페이지에 이제 이걸 다 외워야 된다. 판에 대해서 했잖아. 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도록. 판에도 발산형 경계가 있고, 보존형 경계가 있고, 수렴형 경계가 있다. 그걸 배울 거야. 그거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 지형 이름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배우는 게 이거의 목적이야. 근데 이거는 잘해줘야 된다고. 왜? 지구가 원래 똑같이 나왔어. 완전히 똑같은 게 승리 그대로 나오신 거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구과학 배우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통합과학 할 때도 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지구학생들이 상당히 강조해서 수업할 거야. 강조해서 수업할 거고, 강조도 많이 할 거고, 조금 오버하면 지구과학 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될 거야. 시간 꺼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한템포 끊자.